자, 인터뷰를 이어가죠. 김스탠리 님이요. 제 모든 변화가 5시 이재석입니다와 함께한 시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일상의 익숙한 루틴이 되었습니다. 라고 쓰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꽂히는 인터뷰하는 목요일이죠. 지금 여러분들 언론에서 이걸 좀 덜 주목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좀 우리는 좀 이걸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광화문 광장에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단식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적자가 이제 누적되면서 청산이냐 이제 회생이냐 기로에 놓인 상태고요. 이미 홈플러스 그 지점 점포 가운데 많은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 마트 노동자들의 어떤 대규모 실직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의 연쇄도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일 또 서울 회생법원이 이제 홈플러스 회생 절차의 그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날이라고 하는데, 그 노동자들의 단식에 동참한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지난번 재보궐선거에서 평택을에 출마하기도 했었죠. 진보당의 김재현 대표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몸이 좀 지금 며칠째죠, 단식? 오늘 7일째. 아우. 참고로 지난번에 장동혁 대표께서 8일째 쓰러지셨었는데, 네, 저는 뭐 그렇게 실내에서 농성을 하는 게 아니고 광화문 광장의 이순신상 앞에 거기에서 하루 종일 땡볕에 앉아 있고 밤에도 이제 그 인근에서 지금 저 사진 좀 볼까요? 1인용 텐트를 치고 잡니다. 아니 밤에는 그나마 좀 약간은 선선해지니까, 근데 낮에는 엄청 더우시겠어요. 낮에는 저기서. 덥고 밤에는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잘 잘 수가 없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비도 많이 와서 저렇게 취침하는 겁니까? 예. 그러네요. 취침합니다. 어제도 진짜 비가 좀 내렸었는데. 지금 어질어질하고 그러시겠어요. 뭐 그렇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예. 근데 제 옆에 29일째 단식을 하고 계시는 홈플러스 노동자가 계셔서 두 분이 계셨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은 오늘 아침에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그분들 앞에서 차마 뭐 힘들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거는 약간 뭐 민감한 내용일 수 있는데, 민감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예전에 유채한 노동자, 그 유채한 씨, 노동자 네. 유채한 씨를 제가 그 KBS 9시 뉴스에서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단식하셨었거든요. 근데 댓글에 막 그런 악의적인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그때도 뭐 열흘 넘게 하셨어요. 근데 너무 멀쩡하다, 말도 너무 잘하고 뭐 그런 악의적인 댓글이 막 달렸는데, 요즘 이제 단식을 하실 때 당연히 곡기를 끊고요. 물하고 소금하고 이제 보통 요즘 효소 같은 거를 이렇게, 그건 이제 상태가 안 좋을 때 그렇죠, 이렇게 드시기도 하잖아요. 조금씩. 예, 왜냐면 그거를 진짜 안 먹으면 효소가 무슨 뭐 밥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예, 이게 최소한의 어떤 정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서 이렇게 단식 현상에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거를 뭐 막 예를 들면 김재현 대표도 지금 뭐 말씀을 그래도 이렇게 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막 악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막 단식한 거 맞냐, 뭐 몰래 뭘 먹는 거 아니냐, 막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제가 전부는 아니고 일부지만. 세월호 때 이후로 단식을 이제 한 12년 만에 하는 건데요. 네. 그때 당시 뭐 정청래 대표도 단식하시고 문재인 대통령도 단식하셨을 때, 네. 그때 이후로 처음 하는 건데, 그 시절에는 12년 전에는 저는 일체 효소도 안 먹었었는데, 네. 뭐 많이 했을 때는 저도 한 16일 정도까지도 하고 뭐 대정부 질문도 하고 그랬어요. 전혀 안 먹고도, 네. 대정부 질문까지 멀쩡하게 했었습니다. 예. 통합진보당 강제예산 내용으로. 그때 당시에.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일 만에 쓰러지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건 뭐 개인 차니까요. 맞아요. 예. 그 오늘 하여튼 이 얘기를 좀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끝날 때까지 해보겠는데, 일단 어떤 내용이지 좀 궁금해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곽수산 씨가 좀 쟁점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네, 자 한번 그러면 들어가 볼까요? 예. 1분 브리핑 들어가 볼 텐데, 네. 먼저 간단하게 음악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굉장히 익숙한 노래죠. 예. 이 노래 BTS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방시혁 씨가 작곡한 홈플러스 CM송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알려진 노래이기도 하죠. 한때 홈플러스 국내 대형마트 매출 점유율 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주말마다 가족들과 함께 장을 보던 추억이 깃든 곳이기도 한데, 지난 5월부터 전국 104개 점포 중 37개 점포를 폐점했습니다. 그나마 근근히 영업을 이어가던 점포에는 자체 제작 상품들로 가득 차기도 하고요. 냉장식품이 있어야 할 진열대에는 도마가
진열이 돼 있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치즈를 판매하던 그 판매대에는 캠핑용품이 진열돼 있기도 하고요. 네. 관리가 자, 안 돼 있다 이거죠. 그렇죠. 대주주 MBK의 무리한 매입과 운영, 그로 인해 누적된 부채, 또 이커머스 확산에 따른 오프라인 매출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회생 절차에 돌입한 건데요. 홈플러스가 공시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회계 연도엔 5,463억 원의 영업 손실과 1조 966억 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영업할수록 적자가 쌓이는 구조인 건데, 문제를 해결해야 할 최대 주주인 MBK 파트너스 그리고 최대 채권자 메리츠금융은 긴급 운영 자금 대출 투입 문제를 두고 서로 책임 공방만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는 사이 홈플러스 노동자들, 또 협력업체, 입점업체 종사자, 배송기사 등 그리고 그분들의 가족까지 약 10만 명의 생존권이 박탈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어머니이자 누군가의 아버지, 또 우리들의 가족이 될 수도 있는데요. 광화문 광장에선 마트 노조 홈플러스 지부 노동자들이 현재 단식 농성 중입니다. 5월 14일에 시작이 됐으니 한 달이 훌쩍 넘어가는 상황인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 광장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쓰러지셨습니다. 회생법원의 결정 때까지는 끝까지 버틸 생각이셨다고 하는데, 내일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 회생 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노동자들은 오늘도 외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다 죽는다. 파산을 막아달라. 예. 이렇게 정리해봤는데 지금 내일 서울회생법원이 뭘 결정한다는 겁니까? 회생 절차가 사실 몇 차례 연장이 되어서 예. 이번에도 연장돼서 7월 3일까지인데요. 예. 이 회생 절차 안에 이제 회생 계획을 제출해야 되는 건데 예. 6월 30일까지 제출하라고 법원이 통보를 한 거죠.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가. 홈플러스가죠. 예, 예. 제출해야 되는 건데 최대 주주가 MBK 파트너스는 예. 근데 음. 그 회생 계획안이 이제 마땅치 않으면 회생 절차가 여기서 이제 종료가 되고 폐지가 되고 예. 그다음에는 청산 절차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청산. 법원이 그걸 판단한다. 예, 근데 사실 6월 30일까지 제출할 계획에 반드시 들어 있어야 된다고 법원이 봤던 것은 긴급 운영 자금 2천억 원의 마련 계획이 들어 있었어야 되는데 예. 며칠 전에 홈플러스가 제출한 계획안에는 그게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2천억 원을 너희들이 구해와라. 네. 아니면 구할 계획이라도 가져와라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최근에는 최대 주주인 MBK 파트너스와 주요 채권자인 메리츠 금융그룹이 서로 네가 내라라고 하면서 공방만 벌이면서 시간을 다 허비한 상태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절차가 종료가 되면 파산으로 바로 넘어가는 거고, 한두 달이라도 시간을 더 벌 수 있으면 예. 다른 방안을 찾아볼 수 있으니까 지금 노동자들은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연기해달라고 요구하는 거군요. 네. 왜냐하면 2천억 원에 대해서는 그 회생 계획 안에 들어있지 않은 상태니까, 물론 네. 그것 자체도 지금 노동자들은 분노하겠지만 네. 그래서 근데 사실 여러 차례 연장이 됐기 때문에 이게 작년 3월에 시작된 일이거든요. 예. 회생 절차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1년 3개월 이상 끌어온 상태에서 더군다나 우리나라 그 자산가 1, 2위라고 하는 MBK와 이제 메리츠가 서로 돈 없다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정부밖에 없다. 정부가 나서달라라고 하는 것이 핵심 요구 사항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정부가 뭘 해야 되는지는 잠깐 뒤로 빼고 천억이라도 좀 내면 안 됩니까? 양쪽에서? 그러게 MBK 천. 말입니다. 예. 근데 제가 듣기로는 뭐 MBK에서는 뭐 1,000억 낸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제 MBK에서는 본인들이 4천억을 이미 냈다고 주장을 하는데 아. 그게 다 현금이 아니고요. 예. 실제 현금 한 40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고, 예. 메리츠 같은 경우는 1,000억을 내긴 내는데 이것을 MBK의 김병주 회장이 이걸 보증해라. 그래. 보증하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일단 내는데. 예. 갚아라라는 뜻인가요? 네, 이후에 그걸 갚을 수 있게 보증을 해라.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안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MBK 쪽에서는 그 보증 줄 수 없다 이런 거군요. 우리는 돈이 없다. MBK는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MBK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돈들은 MBK 돈이 아니라 투자자들 돈이기 때문에 못 준다. 예. 그래서 작년부터 출구장창 얘기했던 것이, 그러면 김병주 당신이 내라. 예. 우리나라 자산 그 포브스 선정 1위잖아요. 자산이 얼마나 되죠? 그 사람이? 조단인가요? 네. 예. 네, 매우 맞습니다. 개인 자산이. 네, 맞습니다. 제가
단식을 해서 까먹었네요. 아, 괜찮습니다. 근데 예, 예. 그런데요. 예. 그렇게 네 그런 상황 14조, 14조 네, 정도 15조 정도 네, 맞습니다. 개인 자손이 네. 네, 네. 거기서 그래서- 한 1,000억 내면 안 되나? 와, 그러게 말이야. 네, 참. 이재용이 3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이 사람이 지금 1등이에요? 네. 아니 근데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그 이른바 장사가 잘 되는 그 홈플러스 지점들을 다 정리한 걸로 판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게 이제 그 돈은- 핵심인데요. 이 얘기를 하려면 얘기가 좀 길어지는 괜찮습니다. 건데 일단 예. 왜냐하면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예, 사실. MBK가 인수한 게 2015년인데요. 네. 이때 당시에 MBK가 제 기억에 뭐 7조 2천억 원인가 이렇게 인수를 하는데 7조 주고 인수했다. 예, 근데 인수할 때 생돈 현금을 다 내고 하진 않지 않았겠습니까? 예. 이제 빚을 내는데요. 그 빚이 한 2조 7천억인가 됩니다. 7조 중 2조. 이 빚의 담보가 홈플러스였어요. 아, 네. 예. 피인수 기업을 어. 담보로 인수를 해서 아무튼 자기 재산도 아닌데 그거를 담보로 잡고 그게 돈을 돼요. 냈다고요? 그게 돼요. 법적으로 가능하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채무 비중이 크니까 채무 비중을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그 이자를 내야 되니까 예. 어떤 방식으로 했겠습니까? 홈플러스는 사실 부동산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알짜 매장들이잖아요. 예. 그거를 팔아치운 거죠. 예. 그래서 그게 본격화된 게 2020년 이후부터 정말 알짜 매장들을 팔아치우면서 이미 이제 11년 전에도 노동조합은 사모펀드가 들어오면 그런 행태를 할 거다라고 굉장히 반발을 했고 쏙 빼먹을 것이다. 2020년에 매장제 그 매각 막 할 때도 대책 세우라고 했는데 10년 넘게 정부도 국회도 이것을 어떻게 통제하거나 규제를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다가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아. 그래서 이걸 이제 LBO라고 하는 차입 매수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주 전형적인 사모펀드의 수법이고요. 수법이고. 이런 수법이 이제 미국에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문제가 되어서 예. 여기에 대한 경각심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2004년경부터 사모펀드가 쭉 들어오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규제하지 않고 오히려 규제를 막 풀어서 날개를 달아주는 그런 금융정책을 펴왔던 게 지금의 여기서 이제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죠. 그러면 그렇게 부동산을 팔아치우면서 이제 부채 비율을 줄였던 MBK는 얼마나 이득을 봤습니까? 이제 이걸 인수한 다음에 지금 이제 이득을 보는 게 사모펀드의 본인들은 본능입니다. 이득을 본 게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예. 사실 이제 투자자들한테 배당을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성공 보수를 받잖아요. 예. 그 수수료가 상당한 것으로 업계에선 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애초에 그게 목표였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서 손 털고 나가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엑시트를 한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엑시트를 한 상태입니까? 근데 그러려고 이제 회생 절차를 예. 밟은 것이 이제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MBK와 메리츠가 서로 공방을 한다고 하는데 MBK 입장에서도 여기서 그냥 청산이 돼버리면 손해 볼 게 하나도 없고요. 메리츠 입장에서도 그 채권을 회수를 못 하느냐 아니에요. 회수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연체 이자 한 20% 되는데 연체 이자까지 다 뽑아갈 수 있거든요. 부동산이 많기 때문에. 그 지금 점포들이 있으니까 네. 이 부동산을 팔면 네. 채권자인 메리츠금융도 뭐 그냥 파산해도 내 돈 챙길 수 있다. 그렇죠. 이거고? 제가 알기로 62개 점포에 대해서 담보로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예. 그러니까 서로 별로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이걸 회생시키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죠. 양쪽 다. 예. 그러면 지금 전체 그 매장이 아까 보니까 104개 가운데 37개는 벌써 폐업을 네. 했고 차차 했습니다. 폐점을 했고 네. 나머지는 운영은 되고 있는데 좀 관리가 안 돼 있고. 관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음. 납품 대금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납품이 네. 안 되는 그래서 거예요. 물건이 없는 거죠. 예. 노동자들은 거기서 일을 하고 있지만 월급은 나옵니까? 월급이 올 1월부터 계속 연체가 돼서 한 달 지나서 주고 한 달 지나서 주고 계속 이렇게 지금도 한 달치가 연체가 돼 있는 상태라서 예. 많은 분들이 그만두셨어요. 진짜 여기 최저임금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장 카드비 못 갚고 뭐 대출 이자 못 갚고 이래서 어쩔 수 없이 뭐 10년, 20년 다니던 여기가 이제 홈플러스가 되기 전부터 있던 매장들이 있잖아요. 뭐 까르푸였던 적도 있었고 그렇죠. 그렇게 오랫동안 홈에버. 다니던 매장을 진짜 눈물을 머금고 그만두신 분들이 이미 수천 명인 거죠.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은 그럼 어느 정도 계신 거예요? 직원이 한 1만 2천 명 정도인 걸로 알고 있고요. 협력업체가 또 굉장히 많고
1,600여 개 정도라고 들은 것 같고 그리고 예. 이제 그 거기에 입점업체들 예. 입점업체에 소상공인도 있지만 거기 또 종업원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만 이제 줄잡아 배송기사 이런 분들까지 줄잡아도 한 10만 정도 된다고 보고 이게 끝이 아니라 보통 홈플러스가 위치하는 곳이 지역의 아주 핵심 상권이라서 예. 처음에는 홈플러스 대형마트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제 지역 상인들이 반발도 했지만 일단 들어오고 나면 다 흡수가 되잖아요. 네. 그 상권이 형성이 돼서 십수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무너지면 그 지역 상권 전체가 무너지는 맞아요. 상황인 그렇죠. 거죠. 아 그럼 이게 뭐 단순히 네. 뭐 한두 가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한 줄잡아 한 30만 명 정도에게 생계 타격을 미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분석하고 있어 이미 지자체장들도 홈플러스 매장이 위치한 지자체장들도 이 폐점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그러네요.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겠네요. 그럼 거기에 이제 물건을 대는 그 소상공인들도 납품 대금이랄까 예를 이거 못 들면- 받고 있는 건가요? 지금? 예. 그게 너무 오래 밀려 있고 예. 특히 이제 농수산물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홈플러스 지금 이제 협력업체들 같은 경우에 한 47% 정도가 홈플러스에 전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게 회생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돈 안 준다고 끊어버리면 이 새롭게 납품할 때를 찾을 수도 없어서 농산물은 뭐 생산을 하다 말다 할 수 없잖아요. 1년 사이클이잖아요. 그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농민들이 정말 영세한 농민들이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근데 내일 벌써 또 법원의 결정이 나오는데 우리도 늦었어요, 사실은. 그러게요. 그나마 우리는 뭐 이렇게 주목을 하려고 이렇게 모셨지만 사실 내일 만약에 뭐 2천억 원 그 자관이 없으니까 파산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법은?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건데요. 사실 이건 지난 1년여 동안 경제지들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네. 어디가 인수할 거냐, 뭐 메리츠가 돈을 낸다더니 안 내는 기사가 쏟아졌는데 정치권에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이게 뭐 내란 전국의 대선에 네. 막 이러니까 이게 그러기도 전혀, 하고 어. 어려운 문제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다. 그 소액 채권자들도 있고 예. 다양한 이유가 얽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일부 의원들께서 정말 열심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특히 이제 뭐 그 여당 지도부의 관심이나 또 정무위원회 이런 정무위원장이 이제 국민의힘이었단 말이에요. 엊그제까지 이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MBK 관련한 청문회 한번 열지를 못했어요. 국회가 그렇게 네.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단지 뭐 이런 뭐 정치적 현안이 뜨거웠다 빼고. 당연히도 네. 이 사안이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라는 그러니까 게 어렵다는 지점이 있고, 어떤 지점입니까? 일단 사모펀드의 이런 문제를 뭐 의원들 정도면 다 알죠. 웬만한 사람들은 다 사모펀드가 먹튀 투기 자본 네. 약탈적 성격을 가졌다는 거 다 알잖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뭐 이렇다 할 규제 법안 하나 없이 지금까지 방치해 왔는데 이걸 이제 손을 대려고 하면 예컨대 검찰이 김병주라고 하는 사람을 구속도 못 시켰어요. 네. 그리고 금감원이 제재심의위원회 지금 이제 오늘 열리고 있다고 아까 듣고 왔는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재도 가하지 못했어요. 뭐 다 도처에서 구멍인 거예요. 네. 누가 칼을 빼들려고 하지 않고 자칫하면 사모펀드가 쌓아놓은 것에 뒤치다거리를 정부가 어떻게 해? 그거에 대한 부담이 또 있는 법적으로 거예요. 처벌이 예시당초 안 되는데 잘 힘든데 우리가 네. 뭐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공적 자금을 함부로 투입할 수 있겠어 뭐 이런 뒤치다거리 거. 해야 된다. 그래서 아, 사실은 제가 이제 작년 이제 6월에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당일날 취임식 바로 직후에 여야 대표들하고 오찬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제일 먼저 나왔던 얘기가 이 사안이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알고 계셨고요. 그 후에도 2차례 더 오찬 있었는데 3차례 오찬 자리에서 다 이 말씀을 저를 비롯한 이제 야당 대표들이 말씀을 드렸어요. 알고 계세요.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대통령도. 네. 그런데 정부가 움직이지 않은 것이라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이라도 움직여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회생 결정이 나면 그 운영 주체는 계속 MBK가 되는 건가요, 홈플러스? 아니죠. 바뀌어야죠. 당연히 이제 MBK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엑시트 하겠다는 그만하겠다라고 예, 해서 그런 거고. 회생이 그래서 되면은 법정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노동조합이라든지 야당들이 요구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유암코라고 하는 공적 구조조정 기관이 나서서
구조조정을 잘 해서 선량한 인수자를 찾자 이런 음. 것이었고 그동안 나왔던 얘기가 뭐 하나로마트 가지고 있는 뭐 농협이라든지 이제 몇몇 인수 뭐 얘기가 뭐 국정감사장에서도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아, 소문 같은 걸로 아니죠. 뭐 누가 뭐 관심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그 국회의원이 그렇게 뭐 농협에 질의를 하기도 하고 아. 요구를 하기도 하고 찾아보려고 서로 여러 가지 이제 모색들을 했는데 그러니까 농협 쪽에 당신들 혹시 의향 있냐 이런 식으로. 좀 해봐라 뭐 예.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이제 유통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업계 2위란 말이에요. 홈플러스가 예. 덩치도 크지만 예. 이제 MBK가 그동안 10년 동안 사실은 망가뜨려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모펀드의 특성상 이 기업의 경영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빨리 수익을 팔 내냐. 거 팔고 음. 뽑아갈 거 뽑아가서 엑시트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망가져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어떤 그 혜택이 없으면 메리트가 없으면 선뜻 붙잡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잘 만들기 위해서라도 중재의 역할이나 방안을 찾는 역할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거죠. 뭐 지금 뭐 당장 뭐 산업은행의 뭐 공적 자금 이런 것까지 아니라 하더라도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하다못해 지금 달랑 2천억 만드는 거 가지고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입씨름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런 거 정도는 중재를 서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아. 거고요. 엊그저께 이제 지난 화요일 날 국회에서 민주당과 이제, 야사당 해서 5개 정당의 이제 의원들이 모이셔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회적 대화 기구를 국회에서라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준비 회의를 처음으로 가졌고요. 이번에 또 이제 정무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님으로 바뀌시면서 참 누가 됐죠 정무위원장이? 유동수 의원 예, 유동수 의원. 예. 되시면서 뭐 청문회라든지 이런 것들의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있는데 문제는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내일이 당장 법원 결정이어서. 네. 만약에 내일 파산 결정이 나면 모든 게 끝입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재심 제도가 있고 뭐 혹시 끝이죠. 그런 건 아니에요? 이미 몇 번을 거듭해서 연장을 해왔으니까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몇몇 국회의원들께서 이제 금감원도 가시고 뭐 어제는 법원 또 회생법원도 찾아가시고 이제 마지막에 막 움직이고 계신 상황이에요. 어제 서영교 법사위원장님이 회생법원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조금 전에도 그 정부가 나서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주신 건 아닌데 언급을 해주셨지만 구체적으로 정부가 좀 뭘 할 수 있으면 뭘 하라고 지금 촉구하는 겁니까? 지금 사실은 노동자들과. 이제 시간을 좀 많이 허비했는데요. 예, 허비했는데. 뭐 금감원이 제때 제재를 하는 것이든 검찰이 이 MBK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것이 이게 다 정부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혐의는 뭐가 됩니까 그러면? 그 아주 많은 혐의가 있죠. 대표적인 혐의가 당연히 뭐 이제 배임이 되나요? 배임 같은 예. 것도 있겠고 금융시장의 이 자본시장의 문제를 초래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계속 얘기했었던 것은 그 선량한 인수자를 찾는 것에 네. 정부가 좀 나서달라. 그리고 물론 이제 뭐 공적 자금 투여까지 요구하시는 목소리도 있고 근데 그것까지는 이제 예. 여론이 좀 부담스러워서 예. 뒤로 하더라도 유암코 같은 기관이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유암코. 네. 예. 근데 사실 유암코의 사장도 이제 원래대로라면 이재명 정부의 요구에 따라서 여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임명이 돼야 되는데 예. 실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그런 개입 장치들이 사실상 전혀 작동하지 못한 거예요. 가령 유암코가 그 새로운 인수사를 찾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구조조정과 구조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인수를 하고 싶게끔 만들 수 있는. 네. 그래서 지금 공적 기관입니까? MBK가 유암코. 네네 MBK가 지금은 관리인인데 제3자를 관리인으로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며칠 전에 그게 가령 유암코다. 예, 그렇죠. 예, 예. 며칠 전에 이제 회생법원에다가 홈플러스가 이러저러하게 저희가 회생 계획을 하겠습니다 내놨지만 사실 이게 신뢰가 하나도 안 가는 거예요. 홈플러스는 MBK와 동의어거든요. 네. 그러니까 MBK가 회생하겠습니다 얘기하는 걸 누가 믿어요. 예. 쟤네들 빨리 털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네. 제3자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3자가 관리하고 새로운 건강한 인수자가 나올 때까지 그들이 이제 말하자면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적극 나서서 그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 내일 법원에서 일단은 시간을 좀 벌어야 되는데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일단 법원에서는 2천억이라도 좀 내놔봐라. 긴급 자금을 좀
가져와 봐라라고 했는데 MBK도 우리 돈 없다. 네. 그리고 채권자인 어디죠? 메리츠 메리츠도 그룹 돈을 주는 것이 맞지 않다. 보증서 주지 않으면 못 준다. 네, 우리가 왜 줘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기사를 봤는데 그 MBK 김병주 씨가 네. 재산이 아까 뭐 몇 조요? 15조? 12조. 14호조. 예. 최근에 그 뭐야 그 서울시가 서대문구 도서관, 북가자동에 도서관. 공공도서관을 하나 지금 짓고 있나 봐요. 뭐 큰 규모로 짓는데 그 중에 뭐 절반 한 300억 원인가를 그 사람이 냈대요. 김병주 씨가. 그래서 김병주 씨가 내 이름을 좀 도서관 이름에 넣어달라. 그래서 그게 이제 김병주 도서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 뭐 도서관에 돈 낸 건 좋은데 뭐 그게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뉴욕의 그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도 $10,000,000를 기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선 기부에는 이렇게 수백억 원씩을 퍽퍽 내고. 네. 예. 보여주기식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뭐 도서관에 달라는 건 뭐. 그 정도로 네. 돈 내서 뭐 자기 이름 걸어달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이면은 이 사태에서 본인이 받고 있는 그 불명예와 그 비판은 왜 인식을 안 하는지. 근데 이런 사람을 국회 청문회에도 부르지 못하고 감옥도 보내지 못한 상황이니까 안타까운 거죠. 김병주 도서관? 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가가지고 차렸는데 커티식도 김병주 의원께서. 네. 아 이거 참 골치 아프네요. 근데 일단은 아 이게 좀 너무 그러니까 허비라는 표현을 아까 쓰셨는데 내일 당장 법원 일단은 결정이 좀 아니면 조금 뭐 기일이 좀 미뤄지든가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기일을 미뤄달라는 것이 지금 상황이고요. 일단 시간 현재 벌어야 네, 되니까. 어제도 이제 뭐 그 국회의원들이 가서 서영교 의원이 갔다고 하니까. 예. 요구를 하고 있는데 뭐 늦춰져도 최대 2달이에요. 그러니까 예. 2달 안에 어떻게든 이 방법을 찾는 데서 이 노력이 필요한 건데 청문회라도 열어서 예를 들면 메리츠도 부르고 MBK 파트너스 김병주도 불러가지고 1,000억 원씩 내놔라 이렇게 좀 압박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작에 국회의원들이. 했었어야 되는데 예. 이제 뭐 국민의힘 뭐 정무위원장 때문에 못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1년이 흘러왔었던 거고 예. 이제라도 그걸 하기 위해서는 2달이라도 시간이 마련되면 다행스럽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 홈플러스 임직원들은 회사를 살리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이고 그걸 문건으로도 만들고 이런 걸 하나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세요? 예. 단식도 그래서 하는 거죠. 예, 뭐 이제 노동조합도 그렇지만 그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은 그 직원들도 얼마 전에 뭐 수천 명이 서명을 해서 정부가 나서달라 해서 서명 제출도 했다고 하고. 아 태영 5785님이요. 전 홈플러스 직원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눈물 나는 투쟁의 연속입니다. 그들 모두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 홈플러스에서 일하셨었나 봐요. 마티안 5297님은 김지현 대표님 고생 많으십니다. 응원드립니다라고 하셨고 지금 댓글이 굉장히 많고 제가 오늘 사실은 평택을 질문도 한두 개 준비했는데 네. 분위기상 다음에 하시죠. 감사합니다.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예. 뭐 선거 못 끝나는데 뭐 굳이 사후적으로 뭐 그걸 하는 거는 좀 오늘 분위기상 좀 이건 좀 너무 아무리 시사 프로그램이라도 좀 우리가 예. 노동자들 지금 이게 지금 다음에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기자 생활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상암동의 그 홈에버 그때 이제 농성장에 네, 맞아요. 취재를 계속 네. 갔었거든요. 네. 예. 그 영화 이제 카트 맞아요. 그게 이제 영화 그거였는데 예전에 배경이었잖아요. 까르푸였다가 홈에버 이랜드가 이제 홈에버가 그리고 됐다가 홈플러스가 되고 홈플러스가 됐는데 예. 이게 정말 홈플러스도 참 부침의 역사가 그러니까. 참 그때부터 물나네요, 정말. 보면 네. 예. 그 만화 그 송곳도 그 네, 까르푸 맞습니다. 그 네, 배경이잖아요.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스토리와 서사가 많은 거잖아요. 이 네. 사업장이. 근데 이게 결국 여기까지 온 거죠. 지금 무관심 속에. 그러니까. 근데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네.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기업이 이 저지른 일을 왜 정부가 해결하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예, 근데 일부 뭐 국민들 중에서 예, 정말 많이들 말씀하세요. 근데 네. 뭐 예컨대 그런 논리로 치면 얼마 전에 삼성반도체 노조 파업한다고 해서 삼성 노조 파업한다고 했을 때 그럴 때도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정말 그게 국가 경제에 국민들의 이제 민생에 필요한 일일 때는 정부가 개입을 하잖아요. 더군다나 당연히 이거는 하죠. 예. 이분들이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음. 본인들이 그냥 열심히 일하고 아픈데도 일하고 그런 잘못밖에 없는데 왜 이 10만 명이 되는 선량한 국민들이 이 피해를 떠안아야 되느냐. 그리고 이런 상황이 충분히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은 정부와 국회는
왜 뒷짐을 지고 있느냐. 이건 분명히 지적해 주셔야 돼요. 아니 근데 시사 프로그램에서. 맞아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그 제도가 없었으면, 그러니까 네. 돈이 없어도 그 내 것도 아니고 홈플러스 그러니까요. 반복받아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었으면은 그 사모펀드가 그걸 가질 수 없었던 거잖아요, 사실. 그걸 일부라도 규제하자고 하는 법안이 지금 제출돼 있긴 하나 언제 통과될지도 모르고 그것도 완전하지 않죠. 아, 이게 총체적인 문제고 야. 우리도 너무 관심을 늦게 가진 측면도 있고요. 정치권 법조 기사 중심으로만 시사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니까 네. 매일매일 사실은. 그러니까 야, 이게 근데 참 그 제도는 진짜 충격적이네. 우리가 어디 컴퓨터 사러 갔는데 저거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저거 살 건데 돈 좀 빌려주세요 해서 그래서 산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으로는 오늘은 못 다루겠지만 시간이 다 돼서 와. 사모펀드 얘기도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만 또 1시간짜리인 거고 네, 전문가들하고.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그래도 하실 말씀 대략적으로는 하셨죠? 네, 관심도 가져주셔야 되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이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 일단은 2달 연기가 좀 돼야 되겠다. 아, 맞아요. 일단 네. 내일 저희가 좀 속보를 챙겨볼게요. 회생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근데 법사위원장 서영교 의원도 찾아갔다고 하니 일단은 또 좀 일단은 미뤄야 뭘 또 해볼 그렇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일단 그걸 좀 기대해봐야 되겠다. 네. 아 예. 고생 많으십니다, 진짜. 아유. 숑숑님이 현 홈플러스 직원입니다. 하루하루 답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구미의 홈플러스 구미 직원입니다. 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진보당 김재현 대표, 곽수환 씨 그리고 정상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주기자 라이브 이어지니까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4명 다 인사드리겠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